이번에 이은규 교수님과 오지은 조교님의 지도 아래 점막을 통한 HSV 감염에 대한 공생 박테리아의 역할 규명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충남과학고 이지원 안수연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항생제 최대 남용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기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항생제 처방률이 무려 44%나 이르며 더 걱정은 항생제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균을 죽여서 장염, 심장병, 심지어 자폐증까지 다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몸의 공생 미생물이 면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내 공생 미생물 중 질 점막에 HSV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공생 미생물의 역할과 영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HSV, 즉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신경친화성 바이러스로 신경계, 특히 감각신경절의 핵 내에 지속하며 자극에 의해 다양한 외부나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관여하는 감각인 신경절에서 감염이 재활성화됩니다. 바이러스는 체표면의 신경에 따라 이동하고 침범된 신경 체표면에서 피부 병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공생 박테리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생 박테리아는 상호관계, 기생관계, 공생관계 중 상호관계에 속하며 다른 생물이 체내에 서식하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생존 조건을 교환하는 박테리아를 말합니다. 공생 박테리아는 위장관, 피부, 부강안, 호흡계 또는 질 점막 등 여러 곳에서 서식합니다. HSV 감염에는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HSV1과 외부 성기에 물집이 잡히는 HSV2가 있는데요. 저희는 마지막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질 점막이 HSV가 들어왔을 때를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실험군지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체내의 공생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질 점막을 통하여 HSV를 감염시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실험군지와 대주군지의 감염 결과를 비교하고 질 세척액을 모아서 분석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 결과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병리학 점수, 몸무게 및 생존율 측정입니다. 먼저 병리학 점수란 동물의 상태를 정상인 0부터 사망인 5까지 나타낸 것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0이 정상, 1은 질이 약간 붓고 붉어진 상태, 2는 좀 더 많이 붉어지고 털이 빠진 상태, 3은 딱지와 고름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4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절로 HSV가 침투하여 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이 상태의 쥐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엘라이저로 저희가 사용한 것은 샌드위치 엘라이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면역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양을 재고자 하는 사이토카인을 잡아줄 캡처 안티바디라는 것을 외래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을 재고자 하는 사이토카인을 넣고 이것을 고정시켜줄 디텍션 안티바디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보시는 효소가 달린 세컨더리 안티바디라는 것을 디텍션 안티바디에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그 효소에 반응하는 기질을 넣어주어 색의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라이저 기기를 사용하여 450나노미터의 파장을 읽어주게 되면 기존의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의 흑광도 농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저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샘플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IL6와 IL12라는 것을 엘라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라는 것의 농도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미지의 샘플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저 선 위에 결과가 있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팩스칼리버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팩스칼리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면역세포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그 면역세포의 표면 항원에 서로 다른 형광물질을 붙여서 면역세포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리얼타임 PCR이라는 것인데, 저희는 먼저 질 내의 면역세포에서 RNA를 추출하고 올리고디티라는 물질을 첨가한 후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라는 물질을 넣어주어 cDNA를 생성한 다음 그 cDNA를 이용하여 형광물질을 첨가한 뒤 증폭시켜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항생제를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와일드타입 마우스로 공생 박테리아의 유무에 따른 감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마우스의 체내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게 한 가장 중요한 결과인 왼쪽에서 볼 수 있는 생존율 그래프입니다. 항생제를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마우스를 비교하였을 때 HSV를 감염시켰을 때 생존율 그래프를 보면 10일 후에 항생제를 투여한 마우스가 죽은 것으로 보아 HSV 방어의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팩스, 일라이저, 리얼타임 PCR 등 다양한 실험 방법을 측정하였습니다. 생존율 외에도 몸무게와 병리학 점수를 측정한 결과 항생제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팩스를 이용하여 HSV에 감염시키면 세포들이 질 점막으로 몰리는 것을 이용하여 질 내 면역세포의 구성 비교 분석한 결과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물만 먹인 마우스이고 오른쪽 그림은 항생제를 먹인 마우스인데, 왼쪽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은 HSV에 감염시키지 않은 마우스이고 두 번째 그림은 HSV에 감염시킨 마우스입니다. 과립을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이 들어오면 비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호중구를 첫 번째 그림에서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페론 알파를 많이 만들어 HSV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핵구와 플라즈마 사이토이드 수지상 세포의 경우 역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라이자를 이용하여 면역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일라이저를 사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IL6, IL12, 인터페론 알파와 같은 경우는 물을 먹은 쥐나 항생제를 먹은 쥐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IL1 알파나 IL1 베타의 경우는 실험군 쥐에서 대조군 쥐에서보다 더 적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얼타임 PCR을 이용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항바이러스 단백질 인터페론의 작용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IRF7, ISG15, OAS1A와 같은 경우가 그 유전자들인데, 실험군에서나 대조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실험군에서 오히려 더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면역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커멘설 박테리아를 제거한 쥐들이 제 점막을 통한 HSV 감염 시 와일드 타입 쥐보다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커멘설 박테리아가 제거됨으로써 면역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커멘설 박테리아가 인터페론이나 다른 질 내 면역세포의 구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향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IL1 베타나 IL1 알파의 생산 감소가 HSV 감염 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일간 저희를 위해 힘써주신 이은규 교수님과 오진 조교님, 실험실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